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교육에 관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주제는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주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예방교육까지 하면 총 4가지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뼈대부터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했던 일들 뭐 수백 번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합니다. 시험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시행한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되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되고요. 또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실시하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한 다음에 실무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 오늘 공부하실 주제인데 자격 정지 처분이라든가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시도지사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협회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요걸 담당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하고 각종 신고를 수리하고 나중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것을 업무정지 그리고 아예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전제를 봐야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면은 이때는 실무교육을 먼저 받아야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 개공을 대상으로는 실무교육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이면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사장님, 그러니까 개공이 고용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용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공이나 소공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실무교육이 필요하고요. 이걸 담당하는 기관은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협회라든가 각종 대학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주체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볼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이것까지 나오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지 개설 등록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이 앞에 했던 얘기라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 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논리구조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법인에서 지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사무소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사람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바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포인트가 좀 달라요. 자, 뒤에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일반적인 개공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예외라고 해서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업에 종사했던 분의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요즘의 문제는 이제 되게 깔끔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예외 파트를 가지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중개사업에 종사했던 사람 경우 수가 이거야.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중개업을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최근에 중개업했으니까 굳이 실무교육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하는 거, 거기서 퇴사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람이 직접 가게를 열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해서 옛날에는 좀 문제가 어리버리했는데 거의 문제의 핵심 이슈는 자 바로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해서 중개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떻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굳이 쟁점을 삼자면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신고 관련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 자, 우리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 지금도 외우셔야 돼.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으려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논리구조로 얘는 냈다간 출제 오류예요. 왜냐면 예외 1년 이내에 중개업 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령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실무교육이 면제되게 됩니다. 논리구조 간단해요. 그래서 고용공개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이 어떤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다가 자 거기서 가게 나왔어. 그리고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면제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에 1년 이내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럼 역시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으니까 어떻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큰 그림 잡으면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또는 바로 고용신고일 기준 혹은 앞에서 분사무소의 경우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개공이 될 수 있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다?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쟁점이 요즘 문제에서는 면제라고 하는 것 이걸 내야지 정확한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원칙과 예외 관계 아주 간단한 주제 이거 누가 담당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별로 안 중요해요. 간단한 거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공부할 때 중개보조원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외우셔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를 바로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서 이 중개보조원의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면 아까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데 비해서 이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담당을 할 수가 있다.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직무교육. 면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종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직무교육 면제가 된다 해서 고용공개 종료 신고 1년 이내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직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셨고요. 자, 하이라이트 연수교육에서 연수교육은요. 둘 이걸로 끝나갈까요? 이걸로 끝내야 돼. 연수교육은 뭐라고요? 둘 이거 숫자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중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둘 책에다 표시해봤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 연수교육은 둘 이걸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요. 자, 이 과거에는 이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개공이 되고 나서 뭐래요? 자, 그분들이 증 딸 때도 사실 이제 얼떨결에 증 땄거든요. 뭔지 모르고. 해서 몇 개 외워서 증 따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를 겁나 많이 치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들이 개돼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서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는 어떻다?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자, 2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어떻다? 그 사실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내용 등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둘이라고 하는 거 요걸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앞에서 실무교육, 직무교육과 다르게 연수교육은 통지라는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요, 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개공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소공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점쟁이도 아닌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공이나 이미 소공이라는 얘기는 현재 중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고, 사무소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해서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왔어. 해서 하여튼 이놈의 중개사하고는 다 유치해가지고 증 따면 땄다고 개뻥을 쳐요. 그분이 이제 한 삼수에서 땄거든. 삼수에서 땄는데 그분이 이제 자랑을 하기를 자기는 공법을 95점을 맞은 사람이다. 제가 공법만 가르칠 때니까 온 동네 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남들 뭐 45점, 50점, 60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꿈에 한 50점만 안정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95점 맞았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경악을 와, 언니 너무 진짜 공부 잘했나 보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개뻥치고 있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90점 나오기 어려운 시험이 공법 문제인데 자기가 95점을 맞았대. 하지만 공부하는 수준을 알거든. 그냥 95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상을 가지고 어차피 증 따고 합격자 발표되고 나서 한 달 지나면 점수가 사라지거든요.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아무도 확인할 그 애초에 점수도 자기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 따고 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차마 못 하잖아. 삼수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이게 95점 괜히 그냥 너무 완벽을 기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하여튼간에 증 따고 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묻자는 얘기를 가끔 전화질을 하고 자랑질을 해요.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전화 왔다니까요. 지금도 학원 하느냐? 아직 안 망했냐? 이런 얘기지. 학원 아직 안 망했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쪽에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들 얘기도 없어요. 근데 굳이 나 연수교육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연수교육을 다 보라고 그러네.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 그래서 그 아줌마가 중개업에 투입된 지 2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네. 그렇게 뻥쳤었는데 그래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과태료 엄청나게 과태료 부과사유 500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운 새끼, 낳은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개, 돼지처럼 무식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다 연수교육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둘, 겁나 중요해요. 시험 문제 포인트, 다른 실무교육, 직무교육과 다르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연수교육 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 얘기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예방교육은 출제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지문 1개인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요. 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지, 교육을 기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라 해서 지금 통지가 2개가 나왔네요. 둘이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날려야 될 주제인데 자, 일단 제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10일 전까지 통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쪽에서 주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요. 자, 우리가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이 터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칠 사람도 별로 없고 사고 쳐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벌써 한 5, 6년 된 사건인데요.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전 재산이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2,800만 원이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경매할 때 얘기했지만은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권 등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고 나서 제2의 임차인 빈 방에 빈 집에 들어온 세입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에서 그 중개업자들이 어떤 작태를 벌였냐면은 이 경매에 붙어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해가지고 자,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세입자, 두 번째 세입자는 단돈 10원도 경매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얘들이 뻥을 쳤냐면은 자, 2,800만 원이 그 당시에 인천 지역의 최저 보증금이라는 거다. 최저 보증금이라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무조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800만 원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호를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라. 근데 그 당시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원래 이제 전세가 거기가 한 7천만 원 정도 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2,800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고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2,800만 원은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라. 근데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분이었는데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2,800만 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경매 과정에서. 그래서 그 후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장난치는 거 이런 것들 훈계한다고 그러나요? 좀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사고 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시험용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통지라고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연수교육 둘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이제 나중에 헷갈리고 좀 짜증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방교육은 별 필요 없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직무교육은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얘를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해서 답을 뽑지는 않습니다. 틀린 걸 고르셨는데 29시간 이상 33시간 이하 이렇게 안 낸다고. 근데 시험 지문에 숫자가 간간히 나와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자, 우리 제일 짧은 게 직무교육이거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요거 1단이야. 1단이 10단위까지 안 넘어가. 그 다음에 지금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미 개공, 수공 사람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10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 지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뉘앙스만 보시면 돼서 1단이라는 게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10단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해서 10단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실무교육은 20단위까지 가는 거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래서 요건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어차피 직접 쓰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직접 쓰시오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게 뭐라고요? 직무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연수교육이 두 번째고 실무교육이 세 번째. 딱 요렇게만 가시는 게 훨씬 편해. 저도 이거 외워보려고 처음에 뒤지는 줄 알았어. 계속 12시간 이상 16시간 이게 안 돼. 나중에 꼬여버려요. 꼬여버리니까 자 지금 1단위, 10단위, 20단위 요렇게 가시게 되면 순서 다시 직무교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직무교육 다음에 연수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 요 순서만 감 잡으시면 돼. 절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를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지문까지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주제는 통계적으로 둘.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실무교육이 어려워요. 지금 연수교육이 어려워요. 연수교육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수험생들은 어디서부터 공부하니까 실무교육부터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수교육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구성하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출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뒤에서 답을 뽑게 된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통지라고 하는 거.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어떻다? 통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통지를 한다라고 하면 등록관청에다가 또는 시도지사 밑에다가 점쟁이들을 제사장을 한 명씩 다 섭외를 해야 돼. 어디 보자. 이번에 누가 개공을 할까? 어디 보자. 누가 이번에 소공을 할까? 미리 알아야지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통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02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부터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자료에서 별표 없으면은 사이드 지문이라는 얘기야. 별표 있었던 것이 그동안 답을 뽑았던 지문. 그래서, 자, 102페이지 1번 지문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원무에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옳은 표현.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원칙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약간 공부하는 과정이 헷갈리는데 1단위, 10단위, 20단위 이렇게 가시면은 대충 눈치를 채요. 그 다음에 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5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사,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등. 자, 일단은 개설 등록 신청일 또는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6번 연수교육, 5번 연수교육에서 둘 다 틀리게 뽑아낸 테크닉들을 보셨고요. 7번 답이 됐네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 개공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의 주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24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치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요, 우리 자료가 8년간의 문제 지문을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24회가 되면 벌써 7년 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좋아할 거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가야겠고 8번 답이 됐네요. 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요걸 답이죠. 그래서 결국 면제 가지고 답을 뽑는 게 좋은 출제 기술입니다. 왜? 앞에 내용 다 알아야지 면제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8번 폐업 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10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 실무교육이 면제가 된다. 특별한 어려움 없고요. 많은 답을 뽑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면제라고 하는 거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있으면 어떻다? 면제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바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자 먼저 문제부터 보고 질문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실무교육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2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번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내는 실무교육 면제가 되지만 2년이 됐으면 당연히 1년이 초과됐으면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할 테고요. 4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죠. 자, 중개업 하다가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지만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이랑 연계해도 좀 힘들 수 있는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원 사원은 전부 다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네요. 그래서 제가 답은 5번 뽑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어요. 23회 때 문제라서 역시 수준 자체가 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트렌드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요. 옛날 문제들은 약간 촌스럽게 출제를 해요. 촌스럽게. 그래서 이분들 다 지금 관속이 돌아가셨습니다. 관속이 들어가셨어요. 이유는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기출 중에서 옛날 문제들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지 요즘에 와서는 거의 수준 낮아서 건드리지 않는 문제. 자, 그 다음 교재 103페이지 직무교육 관련한 지문들 볼까요? 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103페이지입니다. 2번 지문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사람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답 뽑았죠? 그래서 주로 내는 기술이 최근에는 면제라고 하는 거, 뭐 트레이드 맡은 면제라는 주제를 갖고 쟁점을 삼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할 때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거의 같은 얘기고요. 4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해서 틀렸죠? 문제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다 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옛날, 한 10년 이상 된 문제는 그 교육시간 이런 걸 바꾸치기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통 학원가에서 설명을 할 때 이건 아주 말장난, 토시가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보통 인터넷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근데 다 개뻥입니다. 뭐냐면은 22회, 23회 요때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이 48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행령하고 합쳐봤자 100개의 조문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40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토시까지 살살 바꿔서 내야 돼.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23회, 4회 대비해서 공부할 양이 한 3배 늘어버렸어요. 3배 정도 늘어버리니까 마치 공법처럼 그냥 대충 내더라도 다 어차피 수험생들이 다 틀려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함정을 파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다시. 출제할 법조문이 만약에 100조문이다. 그러면 거기서 40문제를 만들려면 토시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토시 갖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개사법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19회, 20회 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렵게 구성을 해요. 이건 내용을 다 알아도 그 토시 때문에 장난치는 문제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 근데 요즘의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그렇게 말장난을 하거나 토시를 갖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관련한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보게 되면 옛날 원고들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요거 토시 때문에 틀렸다 이 지랄들을 하는데요. 요건 역시 되게 간단한 주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 103페이지 하단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었는데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틀렸죠? 답 안 됐어? 답 안 됐어? 몇 시간 이런 것을 갖고는 답을 안 뽑는다고. 옳은 것을 고르시든 틀린 것을 고르시든 시간 갖고는 그렇게 답을 안 뽑아요. 지문을 억지로 구성하다 보니까 옳게 내기도 하고 틀리게 내기도 하는데 답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연수 교육의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12시간 이상, 지금 16시간 이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둘. 자, 5번 점은 실무 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질문 다 보고 나서 관련 기출 문제 설명드립니다. 6번 지문이요. 실무 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함정이었어. 제일 뒤에서 자 연수 교육이죠. 직무 교육 아닙니다. 그래서 자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소공 끄트머리 어떻다?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과목에서 함정 판단 굳이 한다면 제일 뒤에 단어를 보셔야 돼. 절대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안 돼. 앞에 있는 거 보면요. 맞다 하면서 중간에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제안드리는 방법들은 무조건 뒤를 봐라. 무조건 마지막 단어를 봐라. 절대 앞에서 대놓고 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앞에만 뒤지게 보다가 뒤져버려요. 자, 뒤를 봐요, 뒤.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 7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둘. 맞고요. 8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년 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24회 때는 옳게 3년 후에 이걸 보고 출제한 사람은 2년 되기 1개월 전까지서 틀리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9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관보에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연수교육 통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둘. 자, 개념을 설명드리면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가리켜서 관보라고 부르고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이 개정되면 관보에 실리게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슨 연수교육 대상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개공 소공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 그 10만 명 중에서 만약에 자, 몇만 명씩을 매년 관보에다 어떻게 다 쓰냐 이름을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될 거야. 누가 통지합니까? 시도지사가 통지를 합니다. 주인공 놓치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자격증 줬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주체가 되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답을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지문.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 기간, 교육을 7일 전까지 통지한다. 둘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실무교육은 통제를 할 수 없죠? 실무교육은 통제를 못 한다고요? 점쟁이가 시도지사 옆에서 보자면서 올해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걸 점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통지를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 예방교육 관련해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자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아직은 10일 전까지 안 나왔는데 하여튼 통지, 실무교육, 직무교육 등에 있어서는 통지 조항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연수교육 둘 예방교육 자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마지막 이제 관련 기출문제 103페이지부터 걸쳐 있는데 바로 104페이지의 기억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이고요.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미리 실무교육, 개설 등록 신청을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건 틀렸죠?
중요한 쟁점이지.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디귿번 연수 교육의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다시 가볼까요?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실무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자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도 틀렸구나. 그 다음에 연수교육 정당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 이하의 과태료. 요건 따로 설명드릴 주제인데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니은번 틀렸었죠. 지금 옳은 거 틀린 건가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자 보니까 기억번 맞았고요.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은 오른편에서 자 이렇게 니은 디귿 두 개가 틀렸다. 기역 리을이 오른편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과태료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과태료 파트에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게 포상금이라는 주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포상금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포상금이라는 주제는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데 요거 좀 애매하니까 잠시 끊었다가 여기서 다시 포상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